먼저 그 전반부에는 오늘 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부터 저희 퀴즈 볼 거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2개 이상의 큐빗에 대해서 그 양자회로를 가한다는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시작했고, 예, 첫 번째로 제가 소개했던 게 약간 고전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개념의 스왑이라는 개념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약간 저런 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오히려 약간의 고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줬고요. 근데 거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전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 양자 컴퓨터 그렇게 똑같이 1대1로 트랜슬레이션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대표적인 예로 제가 보여줬던 게 이런 그러니까 루프 같은 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걸 만들 때는 저희는 계속 현재 스테이트의 출력을 다시 피드백처럼 해가지고 넣는 형태를 하는데 그런 건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사실 유일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양자 컴퓨터의 구조를 예, 설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대표적인 컨트롤드 U 게이트로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컨트롤드 낫 게이트만 배웠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그 그러니까 하나의 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투큐빅 게이트의 예일 뿐이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컨트롤드 U 게이트까지도 다 유니테리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이트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들을 설명할 때는 각각의 이런 각각의 컨트롤드 U 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만 기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걔네들을 어떻게 분해하는지는 사실은 교재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숙제 같은 거 아니면 시험 같은 데도 그런 걸 내기도 했었으니까 임의의 어떤 유게이트가 줬을 때 어떻게 분해하면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자 뭐 제가 숙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다들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숙제를 내지 않는 이유는 숙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몇 년치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적어도 한 해 거라도 잡고 해보라는 뜻입니다. 예, 그걸 어느 거를 하는 게 좋을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지만, 예, 그 다음에 뭐 매저먼트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 노테이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 진짜 완전히 예, 여기서도 약간 고전 컴퓨터와 그 다음에 양자회로가 다른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줬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고전 정보는 다 복사가 가능하다는 기본적 뭐 전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예, 뭐 너무나 쉽게 복사가 가능했는데 양자 상태는 완벽한 그 복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걸 수학적으로 보였었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무엇이 복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무엇이 똑같은 걸 못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정을 지어야죠. 왜냐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는 제가 걔를 어떻게 만드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태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어떤 양자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한테 그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하나의 카피만 가지고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 있냐? 그거는 똑같이 재현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노클로닉 디어렘의 그 정확한 그 의미라는 거를 예, 명확하게 알고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했던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주어지면 그 베이스에서 측정한다는 거의 의미랑,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설명을 했던 개념이, 만약에 그 어떤 그 새로운 베이스가 주어졌을 때, 평소에는 저희가 제일 익숙한 베이스가 이거 같은 00부터 뭐 01 이런 애들이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베이스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확하게 오소노멀한 새로운 베이스를 찾았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런 걸 저희가 찾았을 때, 그러면 저런 베이스로 측정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원래 주어진 양자 상태에 있을 때 저런 새로운 베이시스로 쫙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그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양자 회로는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저희가 이렇게 단순한 스테이트에서 복잡한 스테이트로 매핑하는 회로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회로를 역으로 가하면은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서 측정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예, 그런 거의 예의 대표적인 게 사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이고
사실 오늘 수업 바로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보통 하는데 오늘 그 퀴즈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고 예, 오늘은 양자 얽힘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토픽인 양자 얽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뭐 양자 얽힘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양자 정보 아니면 양자 컴퓨터 뭐 그런 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물론 얽힘이라는 현상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예전에 고등학생쯤 될 때쯤일 것 같은데 2017년 뭐 그 정도쯤 되면은 중고등학생인가? 예, 모르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예, 그 당시에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뭐 그 당시에 저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중국에서 양자 인공위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자 얽힌 상태를 만들어서 그 상태를 뭐 지상에다 보냈는데 얘네들이 뭐 수천 킬로미터 뭐 천 몇 킬로가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본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 솔직히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뭐 저는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게 뭐 원래 이런 양자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는 게 정확하게 평광들의 얽힘인데 예, 이런 양자 상태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실험 장치 아니면 셋업들이 사실 예전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개발했었는데 그 여기 그 중국 인공위성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요즘에 그 이후에 많은 다른 양자 인공위성들이 넣는 그 양자 얽힘 생성, 그러니까 양자 얽힘 정확하게 양자 얽힘 광자쌍 생성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 애들이 만드는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 처음으로 개발했던 그 원리를 요즘에는 다 똑같이 적용해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예, 저거를 강조하는 편이긴 하고요. 예, 근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제가 저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오늘 시간은 설명을 못하고 예,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거의 학기 마지막쯤에 한번 설명할 예정이고 일단 이런 애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게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얘의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그 광자쌍 발생 장치가 있고, 여기에 광자쌍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의 광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중에 하나를 여기에 A라는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를 B라는 스테이션으로 보낸다. 라는 거를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그냥 광자쌍만 만든다고 얽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뭐 특별하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줘야지 얽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요 두 개의 입자, 얘를 A라는 입자라고 보고 얘를 B라는 입자라고 봤을 때 얘네의 양자 상태를 제가 뭐라고 썼냐면 뭐 저희가 푸사이 마이너스라고 정의하는 이런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0일로 쓰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그 평광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평광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 뭐 요런 애를 만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희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자,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뭐 공리에서는 뭐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가 아는 게 뭐냐면 공리 세 번째 공리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주어진 양자 상태는 여러 개의 중첩일 수 있는데 특정하면 뭐가 나온다? 그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가 나왔다라는 의미가 뭐죠? 제가 이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첫 번째가 측정이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 그림만, 요 글씨만 보면? 예, 첫 번째 상태로 붕괴됐다는 건데, 근데 측정의 관점에서. A는 뭘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H를 측정하고 B는 V를 측정한다는 뜻이죠. 또는 얘가 이걸로 붕괴됐다 하는 거는 A가 V를 측정하는 데는 B는 H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약간 다르게 정리해 보면은 얘들은 항상 반대로 되는 값을 측정한다. 라고 약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예,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엔타이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뭐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측정할 때 측정 장치를 HV를 측정하는 애로 이렇게 했고 얘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저렇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더 이상 HV로 측정하지 않고 얘도 45도를 돌려가지고 DA로 측정하고 쟤도 45도 돌려서 동시에 DA를 측정했다. 일단 저희가 DA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D랑 뭐 A 베이시스 마찬가지로 D랑 A 베이시스로 측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잠깐 따져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게 붕괴가 돼서 요거 또는 요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걸로 붕괴가 됐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얘한테 H가 오고 얘한테 V가 온다고 제가 보는 거죠. 자, H가 오는데 DA로 측정했다.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D가 나오나요? A가 나오나요? 둘 중에 뭐나 50%의 확률로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뭐가 나올지 아나요, 미리? 모르죠? 예, 그래서 저는 B랑 A가 다 나올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얘가 지금 V로 간 애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V로 간 애는 DA로 저희가 측정하면 뭐가 나오나요? DA가 다 나와야겠죠. D 또는 A가. 그리고 거기엔 아무런 룰이 없다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제가 보여줄 건 뭐냐면 제가 이 똑같은 양자 상태를 얘도 DA, 쟤도 DA로 하면은 DA 관점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해석을 했을 경우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그러니까 A, B가 측정하는 그런 조합들을 다 따져보면 몇 가지 조합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상식으로만 얘기한다면 네 가지. 예, DD, DA, AD 네 가지 다 나와야 되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이게 양자 얽힘과 같은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얘는 실제로 측정하면 DA로 측정을 해도 엔타이 코릴레이션 D가 나올 땐 A만 나오고 A가 나올 때는 D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지를 그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상태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쓸 텐데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거를 저희가 이제 뭐로 측정할 거냐면 HV 베이시스가 아니라 DA 베이시스로 측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양자 상태를 DA 베이시스로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물론 제가 이거를 막 조합을 열심히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미 DA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얘네의 역에 해당되는 관계 그거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H는 D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V는 D 마이너스 A가 되게, 예,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H를 DA로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스퀘어 루트 오브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A인데, 얘네는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첫 번째 파티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라는 레이블이 붙어야겠죠. 뒤에 비해서 뒤에 있는 애는 D-A고 그 다음에 얘가 또그 스퀘어 루트 오브 2가 여기 붙으니까 D-A인데 얘는 이제 두 번째 파티클을 제가 확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B가 붙어야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텀을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한번 써보면은 얘가 똑같이 이제는 뭘 아냐면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고 뭐 요 앞에 요 스퀘어 루트 오브 2가 두 번 곱해질 거 아니까 그냥 2분의 1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V니까 이제는 얘에 대해서 제가 쓸 때는 이 마이너스 A를 쓰고 얘가 이제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가 거기에 의하면 D 플러스 A가 돼야 되고 얘네들의 레이블은 다 BP가 되는 거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얘를 한번 첫 번째 얘를 전개를 할 텐데 저 첫 번째 여기 제가 칠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어쨌든 요거 하면 2분의 1 그다음에 요거 되니까 그 2의 스퀘어 루트 오브 2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첫 번째 만들어내는 조합은 2A 2
B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이 A, 그다음에 A, B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조합을 따져보면은, 세 번째 조합 요거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플러스 A, A, 그다음에 B, B가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A, A, 그다음에 A, B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 텀도 쭉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얘도 2분의 스퀘어루트, 2 스퀘어루트 오브 2, 2의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하나씩 전개할 텐데, 어차피 순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텀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똑같겠죠? 대신에 뭐가 다르냐?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나왔는데, 두 번째, 플러스 플러스니까 요게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같은 애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맨 마지막 텀은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뭐 공통이니까 이걸로 그냥 묶으면 되고, 자, 이 텀은 얘랑 어떻게 돼요? 요 텀이랑 요 텀은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지죠?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배의 이 A, B가 되죠? 세 번째 텀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의 A, B. 마지막 텀?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이걸 약간 제가 좀 더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뭐, 2분의 저렇게 되니까, square root of 2,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면 다르게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양자 상태죠. 제가 양자 상태를 바꾼 게 아니라 표기하는 베이스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그 상태인데 같은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이제 A 쪽이랑 그다음에 B 쪽에서 측정을 하겠다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되면 예, 그 A랑 B에서 측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중첩돼 있는 애를 측정하면은 중첩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때 나오는 조합은 요 조합이라는 거는 A가 D를 측정하는 순간 B는 뭐를 측정해야 된다? 예. A가 D를 측정하는 순간 B가 D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없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얘가 H가 오든 HV가 오면은 네 가지 다 가능해야 되고 거꾸로 만약에 VH가 왔다 하더라도 네 가지 조합이 나올 거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여기 처음 중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요거만 따로 따지거나 요거만 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양자 상태는 사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이 존재하는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땐 저희가 뭘 따져야 되냐면 얘네들의 전체 합을 따져야 되거든요. 전체 합을 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원래는 예측할 수 있었던 클래시컬하게는 예측할 수 있는 DD라든지 AA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저희가 보통 물결파 같은 거 그런 파를 얘기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 간섭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간섭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는 게 만약에 두 개가 위상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서로 만났다. 그러면 보통 진폭이 커지는 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죠?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서로 위상이 달라가지고 서로 마이너스가 돼서 없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경우, DD의 경우에는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없어졌고 이게 나타날 확률이 원래는 있었는데 각각을 보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없어졌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됐잖아요. 이거는 보강 간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양자 상태를 따질 때는 디지털처럼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얘들은 간섭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보고
계산을 해야지 일부만 보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이 상태는 뭐 좀 더 약간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보통은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는, 아, 아. 예, 보통은 저희가 그, 이런 양자 상태를 저희가 뭐라고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를 사실은 그러니까 스핀의 덧셈 뭐 그런 걸 좀 예, 고려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하면 저희는 이런 상태를 보통은 싱글렛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에 반대되는 나머지 세 가지를 트리플릿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예, 근데 그거는 보통은 그 스핀에서 얘기하는 그 터미널리지고 저희는 여기서는 벨 베이시스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푸사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전에는 이거를 HV나 DA가 되는 경우만 따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정할 때 꼭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를 그냥 임의의 각도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포멀리즘을 제가 여기서 DA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앵글 세타에만큼 돌렸을 때 그럴 때 양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전히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거뭐 숙제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숙제를 안 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하면 손해예요. 해보세요. 예, 직접 예. 뭐 저런 거 예, 정말로 좋은 시험 문제죠. 자, 그러면은 뭔가 이게 뭐 특별한 건 알겠는데 예,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지 예,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을 저희가 고전적인 디바이스 가지고도 만들 수 있냐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어느 가게에 갔더니 그 가게에서 양자 얽힘 장치를 판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 진짜 양자 얽힘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처음에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양자 상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는 HV 베이시스를 가지고 특정을 해보겠죠. 그랬더니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나왔어요. 자, 그걸로 우리는 이게 그러면 얘는 진짜 뭐 이거나 이거나 50%의 확률이 나오니까 얘는 완벽한 양자 얽힘 장치라고 하고 돈 주고 사면 될까요? 왜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요런 똑같은 결과를 저는 이거 클래식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다가 진짜 양자 얽힘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 그냥 고전적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냥 난수를 막 발생시켜 가지고 0 또는 1이 나오게 한 다음에 0이 나오면은 HV를 보내게 하고 1이 나오게 하면 VH를 보내는 그런 장치를 그냥 제가 클래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금 전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 만약에 그 장치를 제가 DA를 가지고도 동시에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0일 요 상태가 나왔고 어느 순간에 무조건 요게 나오는데 단지 저희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면 그러면은 요 상태 또는 요 상태밖에 안 나올 때니까 제가 이거 DA로 하는 순간 네 가지 경우가 우르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리젝이 되는 거죠. 잘못된 애다. 예,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히든 베어리블이랑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든 베어리블이 있어가지고 얘가 얘나 얘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지만 단지 우리가 측정하는 게 HV밖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저희는 뭐를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간섭을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로 돌려서 측정해 보면은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저희가 히든 베어리블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뒤에 그러니까 좀 더 그 벨스 이니퀄러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측정하는 장치의 베이시스를 계속 돌려가면서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고전적으로는 도저히 흉내를 못 내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실험을 처음 했더니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노벨상 뭐 요번에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3명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각각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저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여기 디텍터 그러니까 요거 양자 얽힘 만들고 그다음에 디텍터 이렇게 딱 놓고 했더니 그다음에 사람들이 히든 베리블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간격이 되게 짧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이 베이시스 측정을 내는 베이시스를 원래는 HV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DA로 바꾸면은 이 사람이 빨리 그거 눈치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DA 또는 AD를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아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그래서 저희는 루프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뭐 그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얘네들은 엄청나게 멀리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는 순간 바꿨다는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이미 빛은 출발을 했는데 얘가 그 다음에 바꿨어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아서 이 사람이 다시 이걸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타임하고 뭐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식의 그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그 가정이 뭐냐면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는 여전히 그 중요한 가정이 그러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거를 되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중간에서 누가 조작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뭐 그런 식의 루프홀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 그 노벨상을 하나씩 받은 그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인공위성 실험 있었잖아요. 그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해놔야지 사람들이 이게 뭐 그런 루프홀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멀리 떨어뜨려고 하는 실험도 했었고요. 근데 물론 그 결과가 논문에 나올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사이언티픽한 그런 쇼밖에 안 된다고 보이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주장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양자암호,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양자암호 시스템에다 적용할 수 있고 그걸 했을 때 얘의 보안성이 얼마 정도 됐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논문을 만들어서 좀 더 프랙티컬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실은 한 거는 그냥 물리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약간 뭔가 이제 좀 불편한, 그러니까 모순적인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빛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양자 얽힘 측정하는 걸 보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약간 빛보다 빠른 정보 통신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쪽에서 얘가 그 A 그 뭐 D가 측정되는 걸 아는 순간 얘는 A가 측정돼야 되고 거꾸로 여기서의 A가 측정되는 걸 아는 순간 저기는 D가 측정돼야 된다. 뭐 뭔가 되게 정보 통신이 빠르게 된 거였잖아요. 자, 이게 정보가 빠르게 통신이 된 건가요? 사실 이것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정보 통신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그 통신을 한다는 거는 저의 의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제가 요번에 0 하면은 저쪽이 0이라는 거 알아들어야 되고 1이라고 하면 저쪽이 1이라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제가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측정되는 D라는 값하고 저기서 측정되는 A가 항상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저쪽 사람이 A라는 걸 측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D라는 걸 측정하는 거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의 확률로 그냥 D를 제가 우연히 측정한 것 뿐이에요. 그때 저 사람은 A를 측정할 건 확실한데 제가 이 사람이 A를 측정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저의 의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이상한 현상이고 그래서 뭔가 고전적인 정보랑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통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구별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는 뭐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그 당시에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막 차이가 막 서로 코릴레이션이 보이니까 뭔가 통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정보의 전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건 맞죠. 그래서 여전히 그 아인슈타인은 사실 빛에 대한 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뭐 광전 효과라는 것도 제대로 설명해서 그게 양자역학을 이어졌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상대론도 결국에는
빛의 속도는 예, 상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 관찰자의 속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가정으로부터 모든 설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가 정말 믿고 있는 예, 빛은 예, 빛보다 빠르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깨졌다고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이걸 못 받아들인다 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깨진 건 전혀 없어요. 여기 이 과정에서 설명에서 단지 해석을 잘못했던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정말 뭐 빛보다 빠른 통신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예. 이거랑 상관없다라는 예.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를 예, 강조하고 싶고요. 시간이 지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예, 저기까지만 하죠. 예. 예, 그다음 아니면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슈레딩거 고양이가 이 모양을 딱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는 이 양자 얽힘, 특히 벨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이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슈레딩거도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에. 예, 그래서 예, 이런 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지 않냐 했던 예제가 이건데 무슨 예제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고양이가 처음에는 살아있는 박스에 넣어주는데 근데 고양이랑 같이 들어있는 여기에 보통 레이디오 액티브한 머티리얼을 하면 뭐 그런 방사능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은 얘가 가끔씩 붕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붕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중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붕괴가 안 된 상태랑 붕괴가 된 상태에 그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게 그게 붕괴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붕괴가 되는 어떤 뭐 이런 원자를 하나 넣어놓고 예, 근데 얘가 사실 넣기 전에 붕괴가 안 돼 있는 상태는 확인했고 근데 중간에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 붕괴가 되면은 여기에 이런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얘를 붕괴가 되면 깨트리게 되고 붕괴가 되지 않으면 안 깨트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걸 박스를 딱 닫아놨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은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익사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뭐 결국에는 여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다가 언젠간 떨어질 텐데 아직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중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고양이의 양자 상태랑 그 다음에 원자의 양자 상태가 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게 익사이티드가 0, 뭐 1과 0이고 얼라이브가 뭐 0과 1,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그 벨 스테이트 중에 하나랑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벨 스테이트랑 유사한데 뭐 약간 차이점은 벨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희가 디스크리트하게 보통은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쟤는 그 퀀텀 미케닉스하게 되게 작은 입자인데 과연 이렇게 큰 예, 저희는 얘는 매크로스코픽한 입자라고 그러니까 입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 약간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오브젝트인데 이런 애들이 서로 얽히는 게 가능하냐 이런 거 본 적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관찰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또 빗대서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 네, 저기 달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면 관찰 안 했으니까 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예, 그게 약간의 아규먼트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매크로스코피아 오브젝트는 사실은 관찰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에 뭐 빛을 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충돌해가지고 뭐 있는지 아니면 무슨 상태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얘는 누군가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미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물질들은 중첩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중간중간에 누군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딴 애들이랑 전혀 그 인터랙션을 안 하게 해야지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못하는 것 뿐이지 저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아예 실례로 저희 실험실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온의 양자 상태가 얘가 0 또는 1을 가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상태를 막 그 흔들리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상태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가지의 다른 그 흔들리는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저희는 그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실험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현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좀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시작할게요.